이어지는 방송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정리하고 남북 통일을 시키고 평화체제를 영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을 하여금 북한 괴뢰들을 빨리 정리하고 남북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괴뢰의 서쪽 서해안 지역에는 서한만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이 서한만 앞바다에 해저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이를 개발해서 독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이 이 공해상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 앞바다의 제7광구의 해저 자원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여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통일시키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남북한으로 옮겨서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이런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물가는 지금보다 더욱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 내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중국 내 실업률이 폭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북한의 해주, 신의주 지역에 한국의 예산으로 미국의 해군, 공군기지를 지어줄 수 있다고 제안해보기 바랍니다. 서해안 신의주부터 해주, 오산, 평택, 군산, 제주도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에 미군 기지로 만리장성을 건설하게 되면 중국군의 공격으로부터 통일한국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 기지를 인계철선으로 삼아서 만리장성을 쌓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숨조차 쉴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중국의 수도 북경이 미국 공군기들의 작전 반경안에 포함되게 되니 중국은 불가불 수도를 북경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 전염병이 퍼지고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 수도까지 옮겨야 된다고 하면 시진핑 정권은 완전하게 붕괴될 것이고 중국 내에서도 내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또 동해안 쪽에 청진, 원산 외에도 북한 내에 필요한 모든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기지를 한국 예산으로 건설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할 것이고 북한과 더불어서 민주당을 알아서 정리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통일을 달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신의주, 해주, 오산, 평택, 군산, 제주도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신 대중국 해상 봉쇄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서 청진, 원산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불침 항모가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군비 증강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따라서 미군 기지만 지어주면 미국은 주일 미군 기지 장비들을 이동만 시키면 되고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미군 기지를 지어주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시고 미군을 인계철선으로 활용하셨는데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여 인계철선으로 활용하면 영구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평양 앞바다의 서안만 분지와 제주도 남단의 제7관구 해저자원은 중국과 일본의 방해로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게 제안하고 공동 개발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한다면 미국은 공돈이 생기는 것이니 좋아할 것이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국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해군, 미국 공군이 서해안과 제주도 앞바다에 대거 진을 치게 될 것인데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과 중국 해군 함정들이 얼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해상 시추 장비 및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할 경우 미 해군 함정들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미국은 아주 최단시간 내에 최저의 저렴한 비용으로 함정을 대량 생산하여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군 기지 건설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미군이 빠져나가서 평택으로 이전하니 이태원의 상권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평택 상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군 기지가 들어간 곳은 사람과 돈이 몰리게 되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신의주와 접경 지역인 만주 지역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의 경제가 통일 한국의 북한 지역 경제권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중국의 해체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킨 바 있었는데 탈중국하는 기업들을 모두 북한 지역에 배치하게 될 경우 중국산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역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니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반도체 등 최첨단 부품들이 중국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 중국에서 더 이상 첨단 고급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는데 중국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면서 성능이 월등히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저가 제품의 생산 라인도 완전히 초토화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88 서울올림픽을 1988년도에 개최하자 소련에 붙어 있었던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 편에 붙었던 것처럼 중국에 붙어 있었던 만주 지역의 한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문화가 집중적으로 전파되게 되면 동북삼성, 요녕성, 기림성, 흑룡강성 이 동북삼성 지역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 통일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중국 해체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브레진스키가 쓴 거대한 체스판과 조지 프리드먼 교수의 각종 저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소련을 해체할 때 쓰던 전략을 중국을 해체할 때 한 번 더 사용하면 전쟁 없이 중국을 해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주 지역은 지금도 한국 방송이 들어가니 고구려 관련 역사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공중파로 방송을 하게 되면 만주족, 여진족, 묘족 등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갔던 형제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으로 편입될 것이고 중국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도에
미국의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를 건설할 때 발생하게 될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 제7광구 해저자원은 박정희 대통령 때 확보해 두었던 대륙붕인데 2028년에 한일 대륙붕 협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공동개발을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중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을 끼워서 한미일 3국이 제7광구 해저 제안을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을 할 것과 또 미국과 일본에 우선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일본은 100%포인트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공동 개발하는 안을 미국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거부하면 미국이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에 한국산 물건의 수입을 늘리는 등의 보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단에 가보시면 가파도가 있고 맞은편에 대정읍이 있습니다. 이 대정읍에 일본 공군이 사용하였던 알뜨르 비행장이 있는데 이 비행장 부지는 현재도 국방부 소유입니다. 이 알뜨르 비행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미 7함대 전체가 이전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한국 예산으로 건설해 준다면 제주도는 미국인들이 찾는 제2의 하와이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 7함대가 있는 일본 요코스카는 대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 7함대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유사시 미 7함대 전체를 제주도로 옮길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해 준다면 제주도는 돈벼락이 쏟아질 것입니다. 제7함대에는 함정 560척, 약 350대의 항공기, 약 6만여 명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기지를 건설한다면 제주도에 최소 10조에서 20조 원의 건설 비용이 투입될 것입니다. 50척, 60척에 달하는 함정과 350대에 달하는 항공기에 들어갈 유류, 부식 등 각종 보급품들을 제주도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으니 제주도 전체에 각종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일자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부산에 일주일 왔다 가게 될 경우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쓰고 가는데 이 엄청난 장비들이 제주도에 상시 주둔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연중 제주도에 뿌려질지는 계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6만여 명에 달하는 병사들과 그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들이 건설될 것이고 미군이 전 세계에 순환 배치되게 되니 전 세계에 제주도가 소개될 것입니다. 제주도가 바야흐로 제2의 하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6.25 전쟁 박물관,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고조선 박물관 등을 건설해 놓으면 국민 교육도 할 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를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전 세계에 배포한다면 역사 한류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니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많은 청년 일자리가 획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컨벤션 도시가 될 것이고 관광산업, 군수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최소 3천만 원 이상 소비할 수 있는 관광객이 고정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상주한다고 생각하시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로 유입된 미군과 관광객들을 육지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해저 고속철도가 건설해야 할 것이고 인천공항 수준으로 제2의 제주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인천공항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제주도에서 바로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미군뿐만 아니라 관광객, 사업가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상해 및 동중국 도시와 서일본 도시들의 항공 물류 및 관광객들을 대거 흡수하게 될 것이므로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아시아 본사로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울, 경기의 기업들 중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제주도로 이전하게 될 것인 바 수도권, 괌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에 추가로 아파트,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제2의 수도권, 제2의 상하이, 제2의 하와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하여서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의료 관광에서 발생한 세금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으로 투입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 또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의 신의주, 해주, 이어서 인천공항, 충남 서산, 서만금 국제공항, 제주도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중국 동부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기업들과 경제력을 모두 통일한국 서해안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고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소평, 덩샤오평은 중국을 개혁개방하면서 동부해안 도시부터 점, 선, 면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해안의 선에 해당하는 도시들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중국 내륙의 도시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구멍이 막히면 오장육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결국 몸 전체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중국의 동부해안 도시들이 모두 몰락하게 된다면 중국 조선소를 떠받치던 중소부품 업체들도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고 36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들은 유지 및 보수가 되지 않아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 서해안에 크고 작은 무인도들을 매립하여 불침 항모로 만들고 전투기, 함정, 각종 미사일 등을 대거 배치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안에서 갇히게 되어 감히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미국과 협의한다면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 당시 박동선 게이트 혹은 코리아 게이트 이후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못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 돈을 받아먹고 코가 꿰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구해주는 셈치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중국 대신해서 돈을 먹이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미국의 정치인과 관리들이 적성국인 중국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이지만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그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됩니다.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민이 주는 선물인데 이걸 안 받으면 한미동맹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니 미국의 정치인들과 관리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음 놓고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줄 때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이 김대중의 비자금 13조 원입니다. 미국의 조세당국인 IRA와 협의해서 김대중의 돈을 모두 다 압류해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민들에게도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7강구와 서한만 분지의 해저 자원을 한미가 공동 개발하게 될 경우에 최소
천조 원 이상을 미국 국민들에게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핵무장 해주라고 미국 정치권을 압박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리들이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고 가는 금전 속에서 상호 신뢰가 싹트게 되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라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국도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미국 정치인들이 실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발 스파이 풍선으로 반중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뇌물 받은 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이든 정부에게 제7광구 및 서한만 분지 해저자원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시고 미국도 성의를 보이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IRA법에서 한국 기업들은 예외 조항을 두고 한국산 물건들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 한국 독자적인 핵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문서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친중 정당인 미국 민주당이 내년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 다음 정권과 빅딜을 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러 루트로 통해서 연기만 피우시고 바이든 행정부가 보이는 성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카드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칼자루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잡고 계시니 잘 활용만 하시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시청해 주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은요, 대통령 비서실 또 외교부 국정원 이와 같은 데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니 심각하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해서 아무리 한미 동맹 관계가 혈맹 관계고 우방이라 하더라도요, 오고 가는 현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익이 생기는 관계가 돼야 진정한 동맹 관계가 되고 안보 동맹, 경제 동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7광구 개발과 서한만 개발이라고 하는 이 해저 자원은요, 석유와 가스 두 가지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000조 원 단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오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 또 미국 당국자들과 회담하는 자리에 있어서 사전에 이니셔티브를 장악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바뀌어나가고 진위일보하고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식 있고 정말 품격 높은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